2021년 5월 25일 브로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아시아 경제, 난치병 유발 새로운 유전자 발견. 청각신경병증 치료 가능해져. 난청을 일으키는 새로운 유전자가 국내외 과학자들의 공동 연구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의 이창준 단장 연구팀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 연구팀 목포대학교 중국 센트럴 사우스 대학, 미국 마이애미 대학과 공동 연구로 새로운 난청 유전자 TMEM43 돌연변이가 청각신경병증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해 난청 진단 및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난청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머니투데이, 사진 미리 옮기세요. 통신사들 개인용 클라우드 접는다. 통신 3사가 제공하던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가 조만간 모두 종료됩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한 데다 대부분이 무료 이용자라는 점에서 수익을 얻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통신 3사, 연내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모두 철수할 예정입니다. 개인 클라우드에 자료 보관하신 분들 미리미리 옮겨놓으세요. 뉴시스, 지난달 회사채 조달 34% 증가, CP단 기사채도 14% 증가. 지난달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가 전월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어음과 단기사채도 14% 가까이 늘어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24조 6,609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2,899억 원 34.2%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일반 회사채를 중심으로 공모 발행이 본격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중앙일보, 지금까진 예고편. 코로나 3고 온다. 휘발유 가격 15개월 만에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도 상승 추세도 돌아섰습니다. 국가적으로 환율 부문과 수출에는 호재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서는 양날의 칼입니다. 이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 시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3고에 국가 차원에서 가정 경제에 있어서도 잘 대처해야겠네요. 지금까지 경제 IT 뉴스입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 전합니다. 연합뉴스, 미국, 일본 여행 금지 권고, 도쿄올림픽 빨간불.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으로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에 또 하나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 여행 경보를 4단계까지 올려 미국인에게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처럼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일본에 대해 여행 경보를 올렸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자들은 특히 일본의 백신 접종률이 너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가장 큰 우군일 수 있는 미국 정부조차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선택한 셈입니다. 연합뉴스, 아마존 MGM 인수 임박, 금액 10조 원 달할 듯.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영화 007 시리즈 제작사로 유명한 MGM 인수를 눈앞에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4일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과 MGM의 계약 타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GM은 2010년 파산 신청에 이어 회생 작업을 거친 뒤 매각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아마존의 MGM 인수 계약은 아마존 사상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계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미국 내 한국 기업 위상 높아져. 미국 투자 확대, 문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큰 선물.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반도체와 배터리가 사실상 회담을 이끌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과의 경제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삼성, SK, LG 등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구축한 한국 기업들의 협조가 절실해서입니다. 22일 아침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진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는 반도체,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뉴스입니다. YTN 박병석 국회의장, 하원 의장의 남북 국회 대화 설득해달라. 러시아를 방문 중인 박병석 의장이 요청했다는 소식인데요. 남북 문제도 중요하지만 원성이 자자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지금은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외교는 외교대로 해야겠지만요. 연합뉴스 대만 언급 논란 속 청와대 중국, 한국이 처한 입장 이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중 한미 정상이 대만에 대해서 언급했죠.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대만을 언급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국력이 신장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해봅니다. 동아일보 김호수 중수청 신설에 사실상 반대. 공수처 등 새 제도 정착이 우선 과제. 김호수 법무부 장관 후보가 서면 답변한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새롭게 시작된 공수처의 정착을 강조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검사들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검찰 개혁은 아직도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여당, 부동산 정책 수정 갈팡질팡. 의견 모은 야당은 자체 대안 발표 부동산 민심에 놀란 여당이 헛발질을 하는 동안 야당은 차근차근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여당과 조목조목 공략해가는 야당의 대결이 재미있어집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력이 모두 발휘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정치 소식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회뉴스 전합니다. YTN 뉴스.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늘며 매일 500명 이상 확진자가 증가해 아직 방심할 때가 아닌데도 지하철과 노래방, 해수욕장, 국가정원에서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고 손정민 씨 부친이 친구 A씨가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을 정도였다는 주장에 CCTV 영상을 근거로 내세우며 술 취한 기운도 없어 보인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A씨가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펜스 2단을 넘어서 심지어 손도 넣고 간다며 블랙아웃은 고사하고 술에 취한 기운도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근 일부 교사들이 브이로그를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교사 개인의 창작 활동에 대해 제재를 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영상으로 인해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수업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중 저학년 학생이 고학년 학생에게 맞아 크게 다쳤으나 학교 측이 이에 허술하게 대응해 관리 부실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A군은 얼굴뼈가 부러지고 두개골에 금이 가는 등 최소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화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